30 넘게 먹고도 월 300을 못 번다. 요즘 인터넷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. 월 200중, 월 300중, 월급거지. 이게 신문 헤드라인입니다. 나이 30 넘어서 월 300 못 버는 사람이 어딨냐. 월 200달이는 될 수 없다. 이게 지상파 방송 제목이에요. 조회수가 무려 100만 회를 넘습니다. 이게 전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말들입니다. 30 넘게 대체 뭘 하고 살았길래 그것밖에 못 보냐는 거죠.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? 30 넘어서 월 300은 정말 잘못 산 인생인 걸까요?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선 그 전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. 30 넘어서 월 300도 못 버는 사람이 어딨냐? 한번 세보면 되겠죠? 국가 데이터처가 매년 세줍니다. 월급 300만원 미만 49.8%, 무려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. 어디 있냐던 그 사람들 2명 중에 1명입니다.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. 회사원들이 말하는 300은 이 300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.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돈, 즉 실수령입니다. 실수령으로 300만원을 받으려면 세전 기준으로 약 342만원을 벌어야 됩니다. 참고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벌어야 됩니다. 올해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올랐거든요. 그 342만원이 대한민국 월급지도 어디쯤이냐. 국세청 연말정산 1000만 명 자료를 찍어보면 상위 40%입니다. 아까 그 문장이 아까 비웃던 그 월급이 실제로는 월급쟁이 10명 중에서 앞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거죠.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? 절반이 못 버는 돈이 상위 40%의 돈이 어쩌다 무시의 기준이 됐을까? 범인이 있습니다. 숫자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375 그리고 288. 375만원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 평균 월급입니다.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댓글창은 항상 똑같습니다. 나만 이 정도밖에 못 버냐? 아니요,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. 같은 조사에 숫자가 하나 더 있거든요. 288만원. 이게 바로 중위값입니다. 대한민국 월급쟁이를 한 줄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선 사람의 월급, 평균과 한가운데가 무려 87만원이나 차이 납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평균이라는 건 실존하는 게 아닙니다. 위에서 누가 세게 잡아당기면 아무도 안 받는 월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누가 위로 당기냐고요? 바로 억대 연봉 형님들이죠. 억대 연봉 흔해진 거 맞습니다.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100명 중에 7명, 무려 5년 전에 1.6배나 됩니다. 근데 이걸 또 반대로 뒤집으면 13명 중에 12명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. 그 7명이 평균을 375까지 끌어올린 동안 한가운데는 288에 서 있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매일 보는 숫자는 288이 아니죠. 직장인 앱에서 매일 보는 연봉인증, 지겹듯이 보는 연봉인증, 그 표본이 누군지 보신 적 있습니까? 바로 이 블라인드라는 앱은 회사 이메일로 인증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. 애초에 표본이 직장인이고 그 중에서도 대기업 쏠림이 심하죠. 대기업만 떼면 중위월급이 511만원에 해당됩니다. 전체 한가운데에 2배 가까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마주하는 인증글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쪽에서도 위쪽의 절반 이쪽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아까 그 단어 남위키 문서가 하나 있어요. 그 문서의 관련 문서 첫 줄에 뭐가 걸려있는지 아십니까? 평균 올려치기. 조롱하는 쪽도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. 그 잣대가 고장났다는 걸, 잘못됐다는 걸. 그럼 이 잣대는 언제부터 고장났을까요? 20년 전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. 2002년 중소기업 월급은 대기업의 70.4%였습니다. 지금 현재는 57.7%입니다. 같은 기간 일본은 반대로 갔습니다. 64%에서 74%로 우리랑 완전히 역전됐습니다. 20년 동안 벌어진 건 저희 인생이 아니라 이 간격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잘못 산 절반은 없습니다. 그저 벌어진 간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. 그럼 이제 범위를 한번 좁혀보겠습니다. 대한민국 전체 말고 딱 30대 또래만 30만 떼가지고 한 줄로 줄 세우면 이야기가 좀 아픕니다. 그럼 이제 정직하게 또래만 줄 세우겠습니다. 30에서 34, 이 구간의 한가운데 월급은 333만원입니다. 세전 300은 또래 한 줄에서 한가운데보다 더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. 35에서 39은 372만원 더 멀어집니다. 35에서 39은 372만원 분명히 더 벌어지게 됩니다.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. 대한민국 전체로 서면 앞에서 절반,
또래끼리 줄 세우면 한가운데보다 조금 더 뒤. 둘 다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 숫자가 여러분이 느끼던 그 감각의 전체입니다. 나 뒤처진 것 같은데? 그 느낌, 기분 탓이 아닙니다. 또래 잣대로는 분명히 진짜였습니다. 저희가 이 숫자를 숨기고 아까 그 49.8%만 보여드렸다면 그건 정산이 아니라 물타기였겠죠. 그래서 먼저 깠습니다. 이 채널은 아픈 숫자부터 먼저 깝니다. 그리고 같은 30 안에서도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고용 형태입니다. 30대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 238만 7천원, 아까 그 문 말입니다.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던 그 문이 또래 안에서도 있습니다. 같은 30인데 어느 계약서에 사인했냐에 따라서 100만원이 갈리는 거죠. 그리고 이 조롱 분명히 공짜가 아닙니다. 30 넘어서 300도 못 벌면이란 이 문장이 공기처럼 깔리게 되면 300짜리 일자리는 취직이 아니라 낙인이 됩니다. 눈이 높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시선이 무서워서 못 가게 되고 일도 구직도 안 하고 그냥 쉰다고 분류된 20대 30대가 72만 명,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. 조롱이 사람을 채찍질해서 뛰게 만든다고들 하죠. 통계는 정반대쪽을 가리킵니다. 조롱은 사람을 줄 밖으로 밀어냅니다. 여기까지 오면 어른들의 마지막 반박이 남습니다. 우리 때는 그 월급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. 그 말 진짜입니다. 정말로 먹여 살린 거 맞습니다. 그런데 그 월급이 지금 돈으로 얼마였는지는 아무도 계산을 안 해봤더라고요. 제가 한번 1995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1995년 IMF가 오기 2해 전입니다. 그때 30대 초반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132만 6천원이었습니다. 그 돈으로 정말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. 방금 말한 그대로입니다. 그럼 그 132만원을 한국은행 화폐가치 계산기에 넣고 지금 돈으로 바꾸면 얼마가 나올까요? 약 297만원입니다. 이거 분명히 어디서 많이 보던 액수 아닙니까? 아까부터 조롱받고 있던 바로 그 300입니다. 우리 때는 그 월급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. 맞는 말입니다. 그런데 그 월급이 지금의 300만원이었습니다. 1995년에 297만원은 가장의 월급이었고 존중받았습니다. 2026년에 300만원은 같은 자리의 돈인데 분명히 같은 자리의 돈인데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. 월급이 변한 게 아니에요. 이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한 거죠. 자, 그럼 이제 IMF 바로 앞에 전까지 단계도 마찬가지예요. 1997년 160만원, 지금 돈으로 약 328만원. 그 사이 변한 건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구조입니다. 그때는 명세서 한 장으로 집이 돌아갔습니다. 지금 30대 부부는 열에 6이 명세서 2장으로 삽니다. 월급이 자란 속도보다 삶의 가격이 자란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거죠. 하나만 더 세우겠습니다. 이번엔 바로 출발선입니다. 2005년 대졸 신입 초임 월 182만원,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294만원. 2023년 대졸 신입 초임 306만원,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년 동안 초임은 12만원 자랐습니다. 출발선이 20년째 제자리인데 30이 월급만 혼자 자랐을 리가 만무하죠.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30 넘어 월 300이면 잘못 산 인생이다. 과연 정말 그럴까요? 오늘 확인된 사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. 월 300만원 미만 임금 근로자의 절반 49.8%, 실수령 300은 상위 약 40%, 평균 375만원은 위에서 당겨 올린 숫자이고 진짜 한가운데 숫자는 288만원이고 그리고 또래의 한가운데는 333만원이 정확하다는 아픈 숫자까지 전부 같이 봤습니다. 그럼 30 넘어서 월 300밖에 못 보는 거 잘못 산 인생이다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30 넘어서 월 300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이 나라 절반이 현실입니다. 잘못 산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잣대만 있던 것 뿐이었죠. 마지막으로 아까 그 명세서 한 장만 다시 볼게요. 1995년 이 월급이 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. 그리고 아무도 이 명세서를 비우지 못했습니다. 아니, 비우지 않았어요. 그리고 그 옆에 한 장만 더 놓을게요. 같은 해 일본의 30이 받던 명세서입니다. 132만원과 239만원, 약 1.8배의 차이가 납니다. 이젠 30년이 지났습니다. 지금 저 명세서에는 302만원이 찍힙니다. 저위의 300만원과 똑같은 숫자입니다. 보너스를 합치면 물론 저쪽이 조금 더 위긴 하겠죠. 그거까지 말해야 공정하겠죠.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뭘까? 이 승부가 접전이 된 거, 그게 지난 30년간 벌어졌던 일입니다. 저희가 실제로 경험했던. 그 사이 이 명세서의 실제 값어치는 2배가 됐습니다. 같은 계산으로
일본은 0.99배, 한 세대 만에 월급이 2배가 된 나라? 적어도 G7은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. 저희밖에. 저희 통장에 다음 달에도 찍힐 이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이 돈입니다.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 문장을 쓴다면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. 저희의 월급이 이미 대답이니까요. 30년 전에 증명이 이미 끝난 돈이니까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. 만약에 다시 태어날 나라를 고를 수 있다면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? 저는 그래도 한국일 것 같거든요.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걸까요?